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엔 달러 환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당 123엔을 돌파했는데 약 한 7년 만에 그 123엔을 돌파했죠. 2015년 초에 그 달러당 125엔까지 상승한 이후에 그 다음에 110엔, 뭐 최고 100 일시적입니다만 104, 5엔까지도 갔거든요. 이 환율이 이제 2012년 중순만 하더라도 그 85 내지 90엔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한 번도 이제 그 100엔 이하로 그 내려가진 않았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 경제가 또 황을 보이면서 또 일본에서 돈이 해외 투자, 그러니까 미국 증시 등에 또 상품 시장 등에 투자되면서 이제 일본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엔 약세가 유지가 됐는데, 특히 지난해 그 유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일본 경상수지가 악화된 데 더하여 그 미국 정시 좋고 이래가지고 지난해에도 그 일본에서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거죠. 그 실물 쪽에서도 그 석유 수입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수입한다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경상수지 적자였고, 그리고 또 일본 투자자들이 그 엔 약세를 유도하는 그 뭡니까 FX 거래, FX 시장에서 큰 손은 일본이에요, 미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FX 거래하면서 또 돈이 그 달러로 일단 환전해가 거래를 하니까 또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엔 약세가 유지됐고, 급기야 이제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그 전쟁을 하면서 유가도 폭등하고 천연가스, 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엔화 가치가 123엔까지 돌파했어요. 그러자 이제 언론이나 외환시장에서는 뭐 150엔까지 가는 거 아니냐, 2015년에도 이 얘기 있었어요. 120엔 돌파하니까 140엔 간다, 150엔 간다, 이 얘기 많았지만은 125엔이 이제 사실은 끝이었죠. 왜냐하면 그, 그 정도 되면요, 일본 수출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 증시, 그러니까 주가 지수죠. 니케이 지수. 니케이 지수 상승을 기대하고 해외에서 또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금년에도 뭐 시장에서는 140엔, 150엔 얘기하지만은 뭐 많이 올라가 봐야 130엔 정도 아니겠느냐 라고 지금 포유환율연구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금년에도 이제는 유가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유가도 안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시장에서는 뭐 석유 가격을 200엔, 250엔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적에는 그건 설득력이 전혀 없고요. 또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들이죠. 석유 애널리스트들도 이해관계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투자를 해놨고 막 유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개미 투자자들 유인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매도하고, 그런 게 이제 뭐 주식시장도 똑같죠. 석유시장하고 뭐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데, 그 석유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니까 아마 유가가 지난번 115엔 얘기를 제가 했는데 126엔에서 한번 90엔대까지 내려왔다가 기술적 반동, 흔히들 헤드 앤 숄더죠. 그래가지고 이제 115엔도 뭐 오른쪽 어깨죠.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이제 내리고 있는 중인데,
일단 수급 측면에서 그 이해관계자들 주장과 달리 수급이 그렇게 그 공급이 모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줄고 있잖아요. 러시아에서도 줄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줄고 있고 유로존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줄고 있고요. 그렇다고 공급은 별로 안 줄었어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서 그대로 생산하고 있고 러시아도 중국과 인도에 수출 많이 하고 있고 또 덤핑 수출을 하니까 쉽게 하면 국제 유가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에서 러시아가 수출하니까 중국이나 인도 입장에서는 행제제요. 그런 대신에 이제 중동 석유 수요가 그만큼은 줄겠죠. 그러니까 석유 공급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관계자들이 유가 올리려고 바람 잡는 거다. 며칠 전에 얘기한 대로 뭐 천연가스 가격도 그렇고 곡물 가격도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 국면에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엔화 가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그렇게 그 한계가 있다. 130엔 정도만 되더라도 그 일본 수출 시장에서 이제 그 수출이 잘 되니까요. 일본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그 수출이 많으니까 절대 금액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일본이 또 선진국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일본이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랐어요. 오히려 내렸죠. 그래서 약 한 달 전에 포요 환율 연구소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에 투자하라. 그래서 26,000선만 깨지면 좋다. 그 이후에 벌써 뭐 10% 이상 올랐으니까 그때 레버리지 사용까지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한 2배 정도 벌써 20% 정도 시세 차익이죠. 평가 차익이죠. 매도를 하신 분은 시세 차익일 거고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은 그 평가 차익인데 레버리지 뭐 2배만 사용했다고 해도 그런데 지금 환율 덕택에 아마 지난해 고점을 그 니케이 지수입니다. 무난히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환율을 이제 걱정하시는 분은 엔화 가치가 그럼 하락하면 어떻게 거냐라는 우려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30엔 정도만 가더라도 엔화를 오히려 이제 매수하겠어요. 포유 환율 연구소라면. 그래가지고 다시 120엔만 가면 환차익 한 몇 프로입니까? 한 5%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 전략도 괜찮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투자해도 되니까 1년 정도면 충분하고 또 하나는 아마 지금 미국 경제도 경기 불황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아마 일본계 자금이 엔 약세를 유도해 놓고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일본계 자금이 나갔다가 엔 약세가 되면 그러니까 118엔에 들어가 가지고 120엔에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130엔만 나온다 하더라도 환차익이 한 10% 되잖아요. 일본계 자금 입장에서. 그러니까 엔 약세를 유도해 놨고 지금 경기 불황이니까 외국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을 회수를 한다면 일본계 자금 입장에서도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위험 관리도 되고. 그 다음에 외국계 자본 입장에서는 엔 약세가 사상 최대의 일본 기업들의 상장 기업들의 영업 실적과 연계되니까 또 투자하더라도 나쁘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환율 상승도 한계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뭐 150엔 한다는 얘기는 그 유가 200달러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별별 다.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그 정도 올라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포유 환율 연구소는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130엔만 가더라도 일본으로 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 그 지난해도 사상 최대 영업 실적, 올해도 그 정도는 올 거거든요. 매출액이 많지 않아도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주식은 영업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130엔 돌파는 힘들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일부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무역하시는 분들은 원엔 환율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130엔 정도만 갔다면 오히려 그 엔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주가가 하락한 시점을 이용해 가지고 일본 수출 기업이나 니케이 지수에 또 투자하는 전략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대화를 여러분과 여기서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